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행복의 심리적 과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난 강의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억하시나요? 환경적 여건인 생활 사건이 있고 성격과 기질과 같은 개인 요인들이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이 가진 성격과 기질이 곧바로 행복과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행복의 심리적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욕망 충족 이론에서는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 말합니다. 욕망에는 식욕, 성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충족되면 쾌감과 만족을 인식하고 인지적 과정을 거치며 행복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행복의 정도가 외부적, 환경적 조건에 비례한다는 견해를 포함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외부 조건과 행복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기 때문에 지지되고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그 상태에 익숙해져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죠. 개인적 욕망이 충족되어도 자신보다 더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타인과의 비교, 지향하는 목표와 변화에 적응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물과 행복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돈은 걱정을 줄여주고 안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나 행복을 증진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증가에 곧 적응을 하게 되고 사회적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물질 욕구와 기대 수준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자기학에 따라 자꾸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재물 추구를 하게 되면 내재적 동기를 경시하게 되고 경쟁을 추구하며 인간이 수단화되고 불행도 증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에서도 학설에 따라 이론이 나뉘는데요.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쾌락주의가 있고 억제시켜야 한다는 금욕주의가 있고 절제시켜야 한다는 중용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제시킨다는 중용주의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욕망을 절제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조절이 필요하겠죠. 그 자기조절의 심리적 기제, 곧 작용 원리를 보면 자기 관찰과 자기 평가,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망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죠. 간단히 살펴보면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성적 만족을 느끼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고용, 도덕성, 가정, 건강, 자원 등의 안전을 말하는데요.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 욕구를 말합니다. 3단계는 소속감 및 사랑 욕구입니다. 우정, 애정, 소속감, 받아들여짐, 성적 친밀감 등. 4단계는 존경 및 인정 욕구입니다. 자기 존중, 자신감, 성취감, 자율성 등 내적인 자존 요인이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명예, 지위, 권력 등 외부 존경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자기 실현 욕구는 도덕성, 창의성, 자발성, 또 문제 해결력, 선입견이 없는 것, 사실의 수용, 잠재력 달성, 성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레 한번 여쭤봅니다. 욕망 충족 이론에서 동기 이론을 살펴보면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재적 동기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에 대한 외적 보상에 의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에 속합니다. 내재적 동기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욕구입니다. 심리의 3대 필수 영양소라고 불리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 이에 속합니다. 참고로 이 3대 욕구가 충족되면 의욕과 성과, 끈기, 그리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표 이론입니다.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자신의 욕망과 인지적 요소와 사회적 영향들이 개인의 가치를 형성시킵니다. 그에 따른 목표가 세워지고 행동함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목표를 지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라는 것은 삶의 의욕과 생동감을 주고 생활의 의미와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이론에서 목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4가지로 보겠습니다. 목표의 유형과 구조가 무엇인가? 목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했는가? 목표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목표를 향한 진전 속도가 있는가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목표의 유형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추상적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좋고 무엇을 회피하는 목표보다는 무엇에 접근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고 외적으로 보상을 받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자율성과 관계성, 유능성과 같은 내재적 동기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많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 긍정 정서가 높은 편이지만 그에 따른 불안감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표들 간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는 자율적으로 선택될 때 행복에 영향을 준다 했는데요. 또한 성취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는 희망과 낙관주의와도 연관이 있고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믿음이나 달성 의지에 대한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진전 속도는 거대한 추상적 목표로의 진전인가, 구체적인 현실적 목표로의 진전인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겠지요. 목표 이론에서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워라. 둘째,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 단기 목표를 세워라. 셋째, 목표 달성을 향한 작은 진전에도 주목하라. 넷째, 목표 달성보다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라. 다섯째,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모두를 중시하라. 네, 다음 비교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 이론은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상태보다는 평가 기준의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높은 기준과 상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 불행감을 느끼기 쉽겠지요. 그렇다면 하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은 비교 기준을 지니면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더 높다고 합니다. 언제나 과유불급인가 봅니다. 비교 이론에서는 비교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높은 비교 기준에 비해 낮은 성취 상태라도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불어 비교를 통해 얻은 정보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감은 일시적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기에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비교 성향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킬까요? 정답은 자기 개선적 상향 비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교 유형으로 대조와 동화로 나누고 비교 방향으로 상향과 하향을 나누었는데요. 비교 방향이 상향이면서 동화를 추구하게 되면 희망과 목표가 되고 학습과 관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 방향이 상향이면서 대조를 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질투, 후회, 자책이 됩니다. 반대로 비교 방향이 하향이면서 대조를 하면 그에 따른 우월감과 안도감이 들고 자신감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향이면서 동화를 하게 되면 불안하고 자기 회의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는 것은 자기를 개선하기 위한 상향 비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교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과 대처 이론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곧 잘 적응하여서 익숙해집니다.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 반응이 감소하게 되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둔감화, 습관화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지속되는 자극에는 정서 반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서 행복감은 항상 주어지는 자극보다 새롭게 생겨난 긍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행복의 관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발견하거나 창출하여 향유하는 것입니다. 곧 의미 부여하기, 향유하기, 감사하기 등으로 행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의미 부여하기는 일상생활 경험들에게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 사건이라도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향유하기는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을 증폭시키고 지속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긍정 경험을 기억하고 자축하고 축복 또는 감사를 헤아려 보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기쁨을 죽이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유하기도 구분해서 보면요. 세계에 초점을 두면서 인지적 성찰을 하면 고마움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고 체험적 몰입을 하면 자연, 만물 등을 통해 경외감을 느끼고 경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초점적 향유에는 인지적 성찰로 자기의 가치를 깨달으며 감사하고 자축할 수 있게 되고 체험적 몰입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내가 하는 것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를 통해 행복을 증진하는 법을 찾아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 경험을 기록하는 것. 셋째, 하향식 비교하기. 넷째,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유머 감각을 잘 활용하는 것. 다섯째, 영성과 종교를 통한 향유. 여섯째, 인생의 무상함을 자각하는 것. 더불어 미니 베케이션으로 하루의 짧은 휴가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되돌아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의 미니 베케이션을 가져볼까요? 자축하고 기억을 잘 해두고 세밀하게 감각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향유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사할 만한 것 5가지를 적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좋고요.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감사할 만한 것들이면 됩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추후에도 자주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응과 대처 이론에서 대처의 중요성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행의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고 행복의 선순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부정 의미를 부여하면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가 생겨서 불친절한 어투 등의 부정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지 않겠죠. 결국 나의 부정적인 의미 부여가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악순환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긍정 의미를 부여하면 긍정 정서가 생겨서 친절한 긍정 행동이 나오고 그에 따라 좀 더 가까워지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긍정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대처, 처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상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과 대처 이론을 통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강의가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긍정적인 성품, 곧 덕성과 인격을 다뤄볼 텐데요.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성격 강점 검사에 관련해서 성격 강점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